오늘은 수용성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수원, 용인, 성남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오늘은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수용성 지역의 분양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의 불패, 영통자이는 어떨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에 입지를 하고 있는 분양 물량이고 지금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분양할 물량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은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약 7개 동이 건축이 될 예정이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653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조금 많지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타입이 375세대, 그리고 59 B타입이 172세대, 75제곱미터 타입이 이제 106세대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지라고 그랬습니다. 입지, 위치. 즉 위치가 가격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통자의 입지가 과연 좋냐 나쁘냐를 먼저 보면 되겠죠.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면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영통자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죠. 다만 여기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권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배정되는 초등학교, 망포초등학교도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입지를 하고 있는 동수원 1차라든가 동수원 자이 3차, 2차 같은 이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다소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나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의 장점은 신규 아파트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동수원 1차 같은 경우에 2001년, 그리고 동수원 3차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축 용도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17년이나 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파트들의 가격하고 그리고 영통자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싼 가격인 이 동수원 자이 아파트를 추천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시점 수정이나 아니면 개별 요인 분석 또는 사정 보정 이런 것들을 해서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가격만 비교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싸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입지적인 측면의 가격을 비교한다면 이 망포 아이파크 캐슬, 그러니까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같은 경우에 평당 분양가가 한 2,300에서 2,50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3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2,300에서 평당 분양가가 2,500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00선, 1,200선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통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측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1,800만 원 선,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과 비교한다면 비싸죠. 비싸지만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가격이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입지는 아니다. 좋은 입지는 아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제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남향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남향 구조이고, 그리고 일부는 동남향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치도가 이제 이 부정형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망권을 가리지 않게끔, 모두가 다 가리지 않게끔, 뭐 이 동남향 같은 경우도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구성을 했다는 것은 장점적인 측면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부지가 작기 때문에 공원을 대규모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이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평면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시공 자체도 잘하는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5구 A타입을 본다면 잘 빠졌어요. 평면도가 이렇게 4베이의 구성이고 방이 3개입니다. 그리고 5구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까지 있고, 그리고 창문도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된다. 다만 이 안에 팬트리가 없다는 것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평면이라면 평면도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4베이로 잘 평면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타입하고 봤을 때 가장 단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아까는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창문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됩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주방 같은 경우에 창이 없죠. 창이 없기 때문에 환기 시설에 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을 만약에 높이시려면 이 5구 B타입을 청약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 5타입을 본다면 7, 5타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평면도가 우수합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뭐 방도 크죠. 방이 4개입니다. 7, 5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적인 부분은 팬트리 공간이 없어요. 팬트리 공간이 이제 현관 팬트리만 있고, 당연히 이제 방을 하나 더 뺐기 때문에 이 주방 팬트리를 못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7호 타입인데도 방이 이렇게 크게 4개로 구성했다는 것은 자기가 평면도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순위 청약 조건을 보겠습니다.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거주하면 되는데, 수원시에 살고 계신 분들을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 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면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자여야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경기도권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200만원 예치금이,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납부되어 있으면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점제 75%하고 추첨제 25%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서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 추첨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25%의 추첨제를 선정을 하는데, 이 25% 중에 75%를 무주택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여기에서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하신 분이 25%의 공급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 일정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특별 공급이 4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1순위 청약이 22일 당해죠. 수원에 거주하신 분,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 당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일반 기타 1순위가 청약 접수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제 4일날 5월 4일날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가격 부분하고 청약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급될 물량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신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구 A타입 4억 4천만 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5구 B타입이
4억 4천만 원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100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다소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자체가 싸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향후에 이제 분양될 물량들이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8달 19역 매교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8달 19역하고 그리고 수원 건선 6구역, 그리고 향후에 3기 신도시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 지역으로 묶인 수원의 당수 지역에도 5천 세대가 분양할 예정이고, 그리고 화서역 쪽에도 주상복합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귀한 통장을, 이 영통자이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청약하시기에는 좀 아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이 50점이 이제 넘으시는 분들, 영통자이의 저 같으면 청약 통장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정 물량들, 수원의 예정 물량들의 당첨 확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50점 이상, 뭐 55점 이상의 이 높은, 뭐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에 대기 중인 물량들 중에 좀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청약할 것 같아요. 다만 가점이 낮거나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무주택 기간은 짧지만은 내 집 마련을 계속 늦추어진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생각하지 않고 청약을 하셔도 아마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 상승이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변에 그 동수원 자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그 가수요들이 충분히 아마 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정돼 있는 이 6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신규 아파트를 입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자면,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나 무주택 분들이 청약을 하시기에 이 영통자이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있는 매교역 재개발 지역 일대라든가, 그리고 뭐 3기 신도시가 아닌 당수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택지라든가 화서역에 있는 메인 입지에 있는 그런 주상복합들의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용성의 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 중에 수원에 있는 영통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